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47%예요. 사실은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 지금 이거 혹시나 네. 제가 현금 보유는 계속 하고 있어서 네. 혹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 조금 더,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저 장기적으로요. 장기요? 네. 그러면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건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는 정말 무섭게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고, 왜 그러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 수급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2년 주기로 많이 돌아요. 2015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고, 2018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고, 2020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네네. 다운 사이클로 들어왔는데 2년 주기로 거의 2, 3년 주기로 한번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해요. 그 제약바이오 네네.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가격을 보면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보자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이게 많이 빠지니까.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보는 거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가 옛날보다는 지금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그 삶의 질을 향상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꿈의 섹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만큼 기대가 많아요.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왜 못 가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사는 사람은 많고 공급이 작다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고 공급이 많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그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사지 말고요. 이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점의 시그널이에요. 네. 혹시 저점의 시그널 아세요? 멘토님 수업 듣기는 했는데 네네. 잘 모르겠죠. 아직 확실하게는 이게 딱 안 와요? 안 잡혔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 시그널을 찾는다는 거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네.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뭘까? 이런 가격에서 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가격의 위치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큰 것들은 지수 영향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보다는 지수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임이 되게 강해요. 시장이 빠지면 이런 대형주 관련주들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지금 아직 그 저점을 잡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본다면 85,00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관망을 하고 있다가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백허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봉이라 그러잖아. 음봉. 그러면 양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다음 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85,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85,000원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리진 않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횡보한다는 거는 하락이나 상승의 조건들이 돼요. 여기서 치면 강하게 위로 올라갈 거고 바닥의 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하락에서 횡보하다가 밀려버리면 또 한 번 더 밑으로 파동이 나와요. 한 번 더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 보다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이 가격을 잡아주는지 보고 85,000원에 지켜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대신에 내년까지는 가져가야 돼요. 단기로 보면 안 돼요. 쭉 가져가야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나 뭐 제약바이오 그 대형주 중심은 뭐 1, 2년 볼 게 아니라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거의 보면 이제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년 이상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단기로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요. 단기로 보지 말고 쭉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0원짜리를 지켜준다, 조금 더 지켜준다면 그때 거기서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떨어지더라도 생각하고 난 장기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네. 돼요. 그럼 편하실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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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YIK. 예, YIK. 60%. 예. 아니, 이제 40%요. 매수가 6,080원에. 예? 6,080원에 40%요. 아, 40% 사셨어요? 이거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됐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쭉 보다가, 네. 이제 제가 샀을 때는 4월 말일경에 샀어요. 네. 4월 말일경에 샀는데, 저번에 4,070 얼마에 이게 좀 희석시킨 거예요. 아, 단가를 낮으셨구나. 또 샀구나. 예, 20%였는데, 네. 20% 사서 이게 반을 희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샀을 때 네. 6,980원인가 샀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반도체 웨이퍼 정도 테스트 장비하는 회사에 아시죠? 예, 검사 장비도 네, 맞아요. 국내 사모펀드도 네. 이제 전부 이제 끝나고 CD도 끝나고 네네. 뭐 실적도 좋은 거 같고 또 첫째는 또 삼성도 세대 주고 또 네. 이래서 네.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네.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고. 아, 그러니까요. 그죠. 예, 왜 내려갈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네나. 예, 그게 많이 올랐죠.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높은 가격이에요? 작은 가격이에요? 높은 데 사셨잖아요. 예, 예. 그럼 높은 데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되게 좋아야 돼요. 시장도 좋아야 되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받쳐줘야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는 뭐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가요? 많이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어. 떨어지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회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꺾이는 추세거든요. 이게 가격의 고점을 찍고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게 더 밑으로 더 꺾일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꺾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8,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평균을 봤을 때 고점을 찍은 네. 종목들은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이건 그 조정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막 가격을 빼거나 기간을 횡보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주가의 가격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 얘기 좀 실적 되게 좋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공격적인 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와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평균을 봤을 때 몇 프로까지 빠지냐면 40에서 60% 정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어요. 내가 한 몇 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거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시 들어올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5,500원 선에서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5,500원 선이요? 네, 그 선에서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이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이클, 역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하시면 5,500원 선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파미셀요. 파미셀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3개월 됐는데 지금 19,000원에 25% 비중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꾸 떨어지죠? 그런데 네. 지금 한 30% 지금 하락됐는데 네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추매를 갖다가 해가지고 좀 낮추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안 돼요, 지금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세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이 돈이 막 몰려야만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소외가 돼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래서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엊그제 거래가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예. 이거 한번 들어왔어요. 거래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좀 세게. 근데 네. 여기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밑으로요. 그럼 바닥 라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0,000원을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더 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흐름을. 넣어야 된다고요? 네네. 지금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네. 연기금도 갖고 있고 네. 지금 뭐 외국인들도 일부 갖고 있고 해가지고 네네. 좀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했으면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눈은 이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게 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더 밀릴 수, 여기서 더 밀렸을 때 내가 더 사가지고 더 밀렸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갈고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사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내가 더 샀는데 비중을 늘렸는데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 심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네네. 여기서 지금 좀 내릴 것도 같아가지고 네네. 여기서 지금 한 31% 지금 밀려 있는데 네. 한 40%까지 그냥 이제 밀려버리면은 그때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이제 그때 사면 안 될까요? 지금 말고 그러면? 예. 그때 사세요. 그러면 원래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좀 예. 고점 대비 밀릴 때가 40에서 60% 정도 밀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딱 찍었을 때 밀리는 게 거의 평균으로 봤을 때 한번 고점 딱 찍고 밀리면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40%에서 60% 잡고 밀리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사신 가격에서 40% 밀린 거는 반값이잖아요. 예. 거의 이제 50%까지 밀리는 40%까지 밀린다면 그때 한번 추매를 하더라도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금 그리고 반대예요. 이게 여기 이 회사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전화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예, 저는 반대.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